안녕하세요. 빙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작년 9월 말경에 제가 교통사고로 어깨 골절이 돼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쪽인데 오른쪽 어깨 쇄골뼈요. 지금은 퇴원해서 재활치료도 받았고 아직 어깨가 좀 불편하지만 부지런히 집에서 어깨 운동도 하면서 윤선을 기르고 있습니다. 골절되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깁스를 몇 달 동안 하신 분들은 깁스 풀어도 바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접합 부위가 뻣뻣해져서 잘 안 돌아갑니다. 그동안 뉴스에는 관심을 끄고 있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슈가 이젠 잠잠해져서 한결 마음이 가뿐합니다. 새해 1월부터 뉴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지역 투기 의혹에 이어서 손석희 앵커의 폭행건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네요. 오늘은 손석희 앵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겠네요. 지상파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편에서는 아주 뜨겁게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보수 측에서는 손석희 앵커를 비판하는 거 보니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보기도 힘들고 귀를 열고 듣기도 불편할 정도로 억측이 심한 내용도 있더군요. 제가 알기론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은 죄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알고도 용감하게 그러는 건지 대단합니다. 일단 먼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못 보신 분들 이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번 주에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는 게 손석희, 김웅 이 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치 3주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아니다. 계속해서 취업 청탁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 증언들 나오고 녹취 파일 나오고 좀 정리를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죠. 예. 네. 진실 공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먼저 이거는 1월 10일 날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예. 그래서 1월 10일 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근처의 한 그 주점 식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김은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경찰에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된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사안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지금 고소장을 이제 경찰에 접수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폭행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하는 녹취 파일 예. 이것이 이제 경찰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자 1월 24일이죠. 며칠 전에 손석희 대표이사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취업 청탁을 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협박과 공갈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네. 하면서 다시 맞고소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김 기자가 손 대표와의 그 대화 녹취 파일과 영상을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짧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그래? 그게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 네, 녹취에서 이제 아팠다면 사과할게 이렇게 말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담겼는데 김 씨는 이게 손 사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목격자도 없었고 그 일식 주점에서는 큰 소란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리고 큰 소란은 없었다라고 그 일식주 주인이라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본인의 목소리로 지금 보이는데요. 김은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아팠다면 사과할게라고 하는 말은 어쨌든 이제 접촉이 있었다는 인정을 것을 한 거죠, 인정하는 본인이. 것이고요. 예. 실제로는 그 녹취 파일을 다 들어보면 어쨌든 접촉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고의를 가지고
정말 폭행의 의사로 세게 때린 것인지 아니면 손석희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툭툭 친 것인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동영상이 있는데요. 네. 그 동영상은 파출소 앞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어요. 아니 밥을 줄게. 선생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장님, 무슨 일 합니까? 웃고 싶어서 웃냐? 어? 웃고 싶어서 웃어? 아무튼 같이 하지 않게. 저는 분명히 제 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고 연락을 줄게. 왜 자꾸 그런 거 하냐? 오케이? 그리고 바로 김은 기자가 그 파출소에 신고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분명히 이제 손석희 대표이기 때문에 아까 그 녹취록도 손석희 대표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도 그렇게 들려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폭행의 증거라고 제출을 했고 어쨌든 그것이 앞으로 사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이 있었다면은 그 정도는 어떤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다만 김은 기자는 사실은 폭행죄로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예.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3주짜리요. 그러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될 여지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뭐 진단서가 있으면 사실은 좀 쉽게 인정이 되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만큼 신체가 손상된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것이 있어야만 상해죄가 되는 것이어서 상해죄가 될지 폭행죄가 될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흔히 이렇게 손만 올리거나 상대방이 위협을 가할 정도의 어떤 모션만 취해도 이것도 폭행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 물컵 던졌다 그래갖고 예, 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저 뭐 네. 조현민 뭐 이런 경우에 말이죠. 특수폭행 예, 네. 사실은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유무형의 그 유형력의 행사라고 그러는데요. 유무형 그러니까 침을 뱉어도 폭행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갖고 놀래켜도 상해죄 내지는 폭행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툭툭 쳐서도 사실은 그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폭행의 고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격려하려고 툭툭 쳤다. 그러면 이제 그건 폭행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사안의 본질은 네. 폭행을 했습니까? 인정도 했고 네. 손석희 사장이. 근데 그 정도의 차이를 놓고 따지는 거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게 지금 약 2년 전쯤에 접촉사고 하나 있었던 게 지금 문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예. 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뭐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보다는 그건 간단한 문제. 예, 간단한 예. 문제죠. 그거는 네. 앞으로 뭐 수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제 동기인데요.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한 대로 2017년 4월 16일입니다. 그 교회의 한 주차장 과천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손석희 대표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죠. 예. 견인 차량하고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손석희 대표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큰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견인 차량에 그 운전자들이 뒤쫓아온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근데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가 돼서 그 다음 날 150만 원을 손석희 대표가 견인 차량 그 운전주에게 입금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인데요. 문제는 이제 김은 기자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첩보라고 그럴까요? 정보를 취재를 한 거죠. 네, 취재를 입수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손석희 대표가 뺑소니를 쳤느냐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도망갔느냐? 예, 고의로 도망갔느냐. 근데 손석희 대표는 자신은 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고 난 줄 몰랐다면 되게 경미한 사고인데 150만 원이나 배상을 했네요. 협상의 기재 김두한이었으면 4달러에 합의 봤을 텐데. 4달러쯤 합시다. 4달러?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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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believe this is ridiculous. 이봐 김두한, 이건 말도 안
$4. Hell with this.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은 어쨌든 그 자리에서 쫓아간 걸로 봐서 접촉이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다만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은 기자가 이제 상당히 손석희 대표에게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협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손석희 대표가 당시에 그걸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김웅 이 기자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 자리에 사실은 동승자가 있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승자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자 손석희 대표가 오히려 일자리 제안을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 김은 기자의 얘기고, 손석희 대표 얘기는 오히려 그 사고를 가지고 접촉사고에 불과한 건데 그걸 이제 보험 처리 안 하고 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자 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취업 협박 청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손석희 대표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접촉사고와 관련돼서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손 대표도 이런 가운데 이제 김 씨를 공갈 미수 그리고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양측이 서로 이제 폭행죄와 공갈죄로 이제 갈등을 빚는 모습인데 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입증되어야 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영상, 예. 그다음에 녹취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석희 대표가 얘기하는 협박이라든지 공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예. 네. 협박은 취업을 이제 요구하면서 나를 취업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폭로를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했을 네. 때, 즉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공갈죄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하려면,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 기자는 상당히 녹취 파일이니 동영상이니 그거 말고도 텔레그램 대화라는 것이 지금 예.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해서 손석희 대표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좀 경찰에 제출한다고만 예, 얘기를 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손석희 대표는 그걸 이제 검찰에 제출하겠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때 왜 그 견인 차량을 운전했다라고 하는 예. 접촉 사고의 상대방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아무래도 여기 동승자 참고인으로 유무를, 나올 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은 갖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참고인 진술도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네. 사고 당시에 옆에 동승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뭐 이게 뺑소니냐 아니냐와 전혀 무관한 부분이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크게 사실은 뭐 중요한 부분이 예,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사건 외의 부분인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 왜 이것이 좀 의미가 있냐면요. 왜 그러면 뺑소니를 쳤느냐? 왜 그다음에 뺑소니가 아니라면 왜 또 그냥 갔느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왜 보험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손석희 대표에 의하면 거의 그냥 들키지도 개인적으로. 않았는데 자신의 네. 말에 의하면 왜 150만 원이라는 돈을 개인 돈으로 그렇게 지불을 했느냐.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 사건의 전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동승자가 있었는지 네.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예, 있고 있었다면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이 사건의 전체적인 동기 이런 것과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청탁이라는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네. 그 영상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손석희 사장의 육성에서 분명히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취업 청탁이라든지 취업 협박을 했느냐 두 예. 가지 아닙니까? 예. 취업 청탁 내지는 집요한 취업 요구 내지는 뭐 협박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말이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녹취록이라든지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은 그 협박을 한다기보다는 손석희 대표가 같이 일을 하자고 예. 이렇게 권하는 청유하는 부분들도 청유의 있는데. 부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르게 여기 나타나지 않은 협박을 받아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청유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예. 사실은 저거는 조금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보면 협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손 대표와 김 기자 앞으로 좀 가장 첨예하게 어떤 부분에서 대립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이 진실 공방인데요. 물론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어떤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꼭 수사라고 해가지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수사에서 밝혀지는 부분 말고 다른 걸 가지고도 계속해서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하나는 뭐냐면 상해죄가 상해 진단서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폭행죄라고 하면 서로 합의를 하면 발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공소권 없어지는- 없음으로 돼버릴 수 예. 있고, 근데 이쪽에서 또 공갈죄로 지금 손석희 대표가 고소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합의를 통해서 무마되기는 어려운 지금 단계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판까지 갈 걸로 보이고 그 동안에 많은 어떤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사안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다른 사건도 네. 짚어볼게요. 그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손석희와 김웅 기자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을 보시면요. 아무튼 막히면 뚫든가 돌아가는 법, 최대한 방법을 찾아볼 생각하면 방법이 잘 안 생겨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중. 그렇다고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다. 원래 있던 프로그램의 성격을 좀 바꿔서 팀을 만드는 걸 생각. 그저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선배님. 제가 좀 리버럴합니다. 관대하다는 얘기죠, 자기가. 오늘 앵커 브리핑 잘 봤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선배님. 이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왜 틀어졌을까요? 텔레그램은 이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마음먹고 조작을 한다면 조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자기가 저장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거는. 앞서 저기 경찰서 앞에 주차장에서 둘이 대화를 주고받는 걸 보면은 그렇죠. 손석희 측 주장처럼 취업 청탁을 받았다든가 뭐 협박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손석희 앵커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 같은데요. 제 생각엔 제일 문제가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동승자를 안나경 아나운서로 몰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휴가도 둘이 같이 맞춰갔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부분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어요. 만약 젊은 여성 동승자가 안나경 아나운서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불륜이 아니라 미투를 주장할 거라면서 아주 신이 났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엔 문재인 정부 큰일 났다면서 선동질을 해야 되는데 아주 웃깁니다. 손석희는 언론인인데 문재인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연관 짓는 것인지. 기승전 문재인이네요. 몇 달 전만 해도 기승전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문파들이 손석희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데 만약 손 앵커가 모함받는 거라면 이 지사가 공격받은 수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JTBC 사장이 바뀐다면 누가 그 자리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손석희 앵커가 잘 방어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